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 파이썬 코딩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는 배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열은 여러분, 이런 인공지능 코딩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러닝 기법의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런 데이터는 하나의 데이터가 아니라 아주 많은 데이터, 즉 빅데이터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는 그렇게 큰 빅데이터까지는 아니지만 빅데이터가 아니다라고 해도 데이터의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데이터를 다루고 있어요. 이런 여러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인공지능에서 배열은 반드시,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개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열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변수는 한 번에 하나의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변수가 바구니라고 생각하면 변수라는 바구니에는 하나의 물건만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루려고 하는데 그죠? 하나밖에 못 넣는 변수를 사용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 값을 넣을 수 있는 배열을 지금부터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 보면 이 광주리를 여러 개 이어서 붙인 것과 같은 모습이죠. 네. 실제로 이렇진 않지만 개념이 이렇다 정도로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변수에는 하나만 넣을 수 있는데 배열에는 여러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값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름도 정할 수 있어요. 이 변수를 사과 바구니라고 했으면 이 배열의 이름을 우리가 또 정할 수도 있어요. 과일 바구니 이렇게. 이렇게 되면 과일 바구니에서 과일 바구니에 첫 번째 값을 주세요. 그러면 사과를 주면 되고요. 과일 바구니에 마지막 값을 주세요. 그러면 바나나를 꺼내오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열을 여러분 사용하면요. 특정한 공간에 여러 값을 한 번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정한 공간에 있는 값을 우리가 손쉽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도 하나의 숫자 주머니 배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세 번째 주머니부터 여섯 번째 주머니에 있는 값을 주세요 하면 이렇게 빼서 주면 돼요. 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룰 때 이 배열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배열을 만들어 볼게요. 파이썬에서 배열을 만드는 방법은 배열의 이름을 쓰시고요. 배열에 넣을 값들을 이렇게 대괄호로 감싸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리스트라는 배열을 만들었어요. 리스트라는 배열을 만들고 리스트라는 배열 안에 홀수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리스트에는 몇 개까지 넣을 수 있을까요? 네, 많이 넣을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1, 3, 5, 7, 9, 11, 13, 15. 자, 이런 배열의 값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라는 배열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한번 콜앱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코드 추가를 눌러서 자, 리스트라는 배열을 한번 만들 거고요. 대괄호. 여기에서 여러분 콜앱을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의 왼쪽만 누르면 오른쪽까지 한 번에 만들어져요. 1, 3, 5, 7, 9, 11, 13, 15까지 한 다음에 줄을 바꿔서 줄 바꿀 때는 엔터 치시면 됩니다. 리스트라는 값을 출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에 있는 1, 3, 5, 7, 9, 11, 13, 15라는 값이 리스트에는 이렇게 들어있어요 라고 얘가 알려줘요. 그리고 이 리스트라는 변수 위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13579 점점점점이 있고 8개 아이템이 토탈 있습니다 라고도 알려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리스트는 리스트다. 네. 자료형이 리스트라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금방 리스트에는 토탈 8개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커서를 올려놔서 아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함수를 써서 배열의 길이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공신경망, 넷째 마당에서 인공신경망을 만들 때 사용하는 데이터의 개수는 눈으로 세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열의 길이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은 바로 len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배열 원소의 길이를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값이 몇 개가 있는지, 네, 배열 원소의 길이를 알려달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서 좀 오타가 있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배열 원소의 값이 아니라 배열 원소의 길이를 알려주는 함수예요. 자, 코드를 눌러서 len을 하고 len이라는 여기 함수가 있죠. 그죠? 괄호 열면 여기에 여러분 나오는 게 뭐냐면 len이라는 함수에 오브젝트 어떤 값을 넣어야지 문법 오류가 안 생깁니다 라는 것을 얘가 알려줘요. 그럼 여기에서 또 밑에 설명도 아주 잘 알려주는데 return the number of items in a container라고 돼 있죠. 여기에 내가 넣는 이 오브젝트의 number of item이에요. 그러니까 아이템이 몇 개가 있는지 숫자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 제가 list라고 만들었던 이 변수가 아니라 배열을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실행을 버튼 누르면 8이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들어갔기 때문이죠. 자, 이때 우리가 사용한 len 함수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배열의 각각의 원소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 우리가 배열을 만든 다음에 그 배열 안에 있는 각각의 원소를 뽑아서 사용하거나 그 값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날짜별 온도를 나타내는 배열, 제가 템프라고 해서 배열을 하나 만들었어요. 첫 번째 날은 25.6도, 두 번째 날은 26.5도.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날까지 만들었는데, 네. 여기에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가장 앞에 있는 원소의 번호는 0이라는 점이에요. 이 점이 너무너무 헷갈려요. 아니, 처음에 있으니까 1 아닌가요? 이게 2, 3, 4, 5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 점이 처음에 배열을 하면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네. 이거를 1이라고 했으면 덜 헷갈렸을 텐데, 그죠? 여기에서 첫 번째 거는 우리가 인덱스 번호, 이 원소의 번호는 0번이에요. 0번. 두 번째 거는 1번, 2번, 3번, 4번. 네. 헷갈리죠? 첫 번째 있는 것의 번호는 0이에요. 항상 0부터 시작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다섯 번째 있는 것은 번호가 4번이에요. 야, 4번 나와봐. 그러면 다섯 번째가 나와요. 1번 나와봐 하면 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나옵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시행착오를 통해서 한번 겪어보면 좀 머릿속에 들어오게 돼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래, 얘는 0이야, 1이야. 이거는 개념이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잡히진 않았어요. 한번 해보면 좀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배열의 각 원소에 접근을 해볼게요. 첫 번째 원소와 마지막 원소에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소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1이 아니에요. 1이 아니라 인덱스 번호인 0번을 넣어야 됩니다. 리스트에 나는 0번, 그러니까 첫 번째 너 나와 하는 게 바로 리스트 0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원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이 우리가 총 8개가 있었잖아요. 그죠? 8개가 있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8개인데 얘가 0, 1, 2, 3, 4, 5, 6, 7.
7을 적어도 되는데 빼기 1을 적어도 됩니다. 빼기 1은 여러분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 빼기 1은 마지막을 의미해요. 마지막. 네. 한번 해 볼게요. 자, 너 첫 번째 나와 하니까 얘가 나오고 마지막 나와 하니까 정말 마지막이 나왔어요.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코드 더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자, 리스트라는 배열 안에서 0, 너 0. 0은 뭐예요? 첫 번째 너 나와 하니까 1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7을 넣어도 마지막이 나오고요. 마지막을 의미하는 빼기 1을 넣어도 마지막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배열의 각 원소에 접근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